여기까지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제일 좋고 항상 이게 가장 부담스럽구나. 추석 특집 전자랜드 초청 최강 페어 대결. 자, 저희가 팀을 이뤘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개그맨 엄용수 씨가 한 팀을 이뤘고요. 신진서 구단과 김장훈 씨가 한 팀을 이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객관적인 뭐만 봐서는 연예계 바둑 랭킹 1위와 2위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엄용수 씨를 같은 팀이 된 박정환 구단 팀이 조금 유세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는데. 그렇다면 연예계 이 바둑 실력 1위가 엄용수 씨란 얘기네요. 한간 알려진 거는 그렇죠. 아까 네. 제가 듣기로는 김장훈 씨가 상당히 발끈하던데요. 네, 그거는 이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양팀 치열한 작전 회의를 펼쳤는데요. 자, 과연 대국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을까요? 저희 확인을 하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또 명절을 보내고 있을 이 바둑팬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전자랜드 초청 최강 페어 대결. 시작 전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합니다. 네, 지금 자타공인 최강 케미를 자랑하는 신진서 구단과 우리 가수 김장훈 씨와 같은 팀을 이루게 됐고요. 저는 오늘 김장훈 씨 입담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자, 이 상대편에는 박정환 구단 그리고 개그맨 엄용수 씨가 한 팀을 이뤘습니다. 연예계 자타공인 랭킹 1위, 바둑 실력 랭킹 1위로 손꼽히는 엄용수 씨와 박정환 구단이 또 같은 팀을 이루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한 시간은 10분 그리고 40초 초읽기 3번이 주어집니다. 사실 페어 대결에서는 흑번과 백번을 누가 잡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그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화면에도 나오지만 첫 수를 엄용수 씨가 뒀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장훈 씨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김장훈 씨가 둔 거를 박정환 구단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신진서 구단이 두는 이 순서입니다. 자, 지금 신진서 구단이 착점을 했고 이 수에 대해서 이제 엄용수 씨가 받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추어와 프로가 페어 바둑을 할 때는 이 프로의 수를 아마추어가 받느냐 프로가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진서 김장훈 팀이 조금 유리하다. 예, 그 순서상만 놓고 보면요. 그쵸. 자, 신진서 구단이 지금 젖혀갔잖아요. 이런 당황스러운 수에 대해서 엄용수 씨가 받아야 하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 두 팀이 모두 잠깐 작전 타임을 했어요. 포성 연구를. 근데 두 팀이 모두 저 모양을 갖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 같은 모양을 네. 가지고요. 먼저 엄영수 씨가 저거를 물어보니까 그걸 옆에서 김장훈 씨가 보시고 예, 신진서 구단에게 또 이 모양을 같이 물어보고. 사실 작전 타임이라고 하기에는 네. 자리가 너무 가깝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통 연구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 형태는 굉장히 유명한 형태거든요. 제가 영상이나 또는 오프라인에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변화입니다. 근데 지금 실전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형태만 놓고 보면은 약간이라도 우리 신진서 김장훈 조가 좀 득을 봤어요. 자, 지금 엄용수 씨는 끊어가는 교환을 좀 아껴뒀고요. 네, 교환하지 않았죠. 자, 김장훈 씨는 이 페어 대결에 대해서 좀 경험도 있고 좀 평소에도 많이 두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 개그맨 엄영수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전부터 연예계에서 바둑 실력이 가장 세기로 알려져 있는 분이시고, 또 신진서 구단이 실제로도 이제 대국을 해봤는데 당시에 2점 대국을 해봤는데 제가 신진서 구단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진짜 어떤 정도 실력인 것 같냐 했더니 진짜로 두면은 한 3점 적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신진서 구단은 정말 뭐랄까 입에 바른 소리 절대 안 하거든요. 립 서비스 없는 기사거든요. 근데 신진서 구단이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은 굉장히 실력이 센 겁니다. 정말 제대로 뒀을 때 치수를 신진서 구단은 이야기를 한 거고요. 맞습니다. 저희 승단전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진서 구단은 젖바둑 봐주지 않습니다. 네. 무시무시한 젖바둑 실력을 보여준 적이 있었고요.
야, 저는 사실 오늘 좀 여러모로 걱정을 했어요. 이 두 팀이 처음 손도 맞춰보고 시간도 짧고 또 페어 바둑이다 보니 이게 바둑이 이게 뭔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야, 지금까지는 뭐 예, 이거 뭐 거의 프로끼리의 페어 바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대국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초반 진행 또 무난하고 또 단단하게 뭐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역시 이럴 때 좀 연구가 빛을 발하는 건가요? 자, 김장훈 씨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자체가 본인이 얘기했듯이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본인도 정확히 모를 정도의 그런 좀 그렇게 좀 화려한 기풍이라고 얘기를 했고 막바둑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예, 제가 좀 좋게 포장을 했죠. 네, 근데 엄영수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하게 논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력 자체가 바둑을 배워서 한 지가 벌써 한 40년 정도 된 정말 오랫동안 바둑을 도왔기 때문에 아마 옛날 포석이나 옛날 정석들이 굉장히 능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김장훈 씨는 또 이세돌 구단과 굉장히 친분이 있잖아요. 네. 원래 좀 고수가 옆에 가까이 있으면 실력도 저절로 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옆에 같이 밥만 먹어도 바둑이 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같이 있어서 바둑이 별로 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가요? 바둑을 둔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뭐 다른 거를 더 많이 했다는 얘기 들어서 바둑이 얼마나 늘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만 봐서는 저희가 인공지능을 띄워본다면 굉장히 팽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뭐 인공지능 수법은 뭐 단 한 군데도 등장을 하지 않네요. 아마도 이제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이 이 파트너를 배려해서 어려운 수는 절대 안 두어가고 있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이 응수타진을 했습니다. 야, 자, 엄영수 씨 어떻게 받을까요? 자, 이거 넘겨줄까요? 아니면 네. 자단하네요. 자, 일단 정확하게 응수를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여파가 김장훈 씨한테까지 가거든요. 왜냐면 신진서 구단이 여길 뒀기 때문에 뭔가 여기 계속 둬야 되는 것 같은데. 뭔가 계속해서 응수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 들거든요. 네, 자, 일단 단서를 쳤고요. 이렇게 되면 박정환 구단은 너무 쉽죠? 약간 박정환 구단을 묶은 의미가 있어요. 단서를 쳐서. 박정환 구단의 발을 묶은 의미인가요? 네, 이 작전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신진서, 김장훈 조가 좋습니다. 박정환을 묶고 신진서의 수를 엄영수 씨가 받게 하는 이 작전이 가장 좋죠. 확실히 이 페어 대결에 있어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스킬도 상당히 작용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김장훈 씨 둘 차례인데 지금은 이제 바로 끼워가는 게 일단 일감이고요. 가게 된다면 네, 끼워갔고요. 저는 김장훈 씨의 바둑을 사실 처음 봤는데 저는 사실 너무 이제 부풀어진 게 많잖아요. 뭐 실력이 굉장히 세다라든가. 근데 이제 저는 좀 이게 약간 거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봐서는 김장훈 씨의 이 바둑 실력은 거품이다.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네, 좀 알려져 있는 것보다는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지금 두는 거 봐서는 오늘 승부 재밌겠는데요. 자, 끊어갔습니다. 자, 행마를 함에 있어서 끊어갔고요. 자, 지금 신진서 구단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상대가 다음 착점이 박정환 구단인데 저렇게 강수를 둡니까? 신진서 구단의 이 끄덕임 그리고 지금 눈 깜빡임은 긍정일까요? 아니면 부정일까요? 네, 일단은 저도 도본 경험이 있지만 프로들이 표정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왜냐면은 아마추어 쪽에서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이게 내 파트너 이 프로 기사가 이게 뭐지? 라는 듯한 제스처를 하면요.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이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뭐 잘못 뒀든 잘 뒀든 일단 고개를 끄덕이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이거 넘긴 건가요? 야, 박정환 구단이 지금 그 순서를 넘긴 거죠, 사실은 이거는. 이건 신진서 구단의 손을 묶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영수 씨와 김장훈 씨의 1대1 대결을 만들어 간 거고요. 자, 단수를 쳤다고 하면 이제는 여기서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 이거 움직여야겠죠. 그렇죠. 자, 재밌습니다. 초반부터 전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프로들은 내가 두면은 다음 순서가 누가 되고 그리고 어려운 자리에 누가 착점을 하게 되냐 이것까지 머릿속에 생각하고 둬야 돼요. 그것까지 계산을 하고 네, 두더라고요. 페어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진서 구단이 원래 두 점 머리를 두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는 원래 당연한 자리니까 먼저 민 거예요. 그래서 김장훈 파트너에게 여길 두라고 하고 내가 이제 조금이라도 어려운 뭐 이걸 붙이고 나가야 될지 또는 한 칸을 뛰어 나가야 될지 어렵기 때문에 이 선택을 이제 본인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비교적 어려운 자리, 자, 지금 장면에는 신진서 구단의 차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양팀 모두 이 제한 시간 사용은 얼추 비슷해 보이고요. 자, 지금 흐름 어떤가요? 지금 저는 너무 놀라고 있어요. 너무 수준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높아서 저는 오늘 사실 그냥 정상적으로만 바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봐서는 저희 이게 좀 승부 예측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인터뷰부터 어마어마했잖아요. 맞습니다. 이현욱 프로 거의 목소리가 들리질 않던데요. 제가 방송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그 오디오에 참여를 못 해본 거는 거의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끼어 들어갈 틈을 보느라고 좀 진땀 깨나 뺐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엄영수 씨도 그렇고 김장훈 씨도 오늘 승부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우회적으로 많이 표현을 했죠. 네, 오히려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은 좀 편하게 대국을 임하고 있는데 이 두 분께서는 이제 어쨌든 뭐 연예계 최고의 바둑 랭킹 1, 2, 그러니까 1, 2가 누군지 모르지만 1, 2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오늘 이겨서 이긴 사람이 1위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이 대국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엄영수 씨와 김장훈 씨 두 분은 아직까지 대국 경험도 없고요. 저는 오늘 처음 봤다고 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분야가 좀 다르다 보니 같이 대국을 할 기회는 없었다고 합니다. 나 지금 씌어갔는데 이거 누가 착점을 했죠? 이거 김장훈 씨가 착점을 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수거든요. 과감한 네, 맞습니다. 수로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박정환 구단이 둘 차례인데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를 찌를 것인지 이곳을 밀 것인지. 자, 근데 이제 박정환 구단은 여기를 먼저 밀었고요. 이제 젖혀 가야 되고. 자, 여기서 명수 씨 이 중앙을 찌르는 여기를 찌르면 되겠죠. 과연 찔러 갈까요? 근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김장훈 씨 차례에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과연 어떤 수순을 네 명의 대국자들은 각기 그려보고 있을까요? 페어바둑 대결, 찌르는 곳이 아니었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끼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요. 끼우면 끊고 단수 치면 따내고 이 그림이거든요. 네, 지금 끼웠죠. 단수 치면 있고 이 그림인데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고 여기서 단수를 치면은 이걸 잊게 되면은 여기를 틀어 막아서 갇혔죠. 근데 먹여치고 따낼 때 여기를 두면 이건 뭐 먹여치지 않아도 되겠네요. 여기를 두면 한 수 빠르죠. 백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네, 백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갑니다. 네. 개그맨 엄영수 씨의 이 술기가 상당한데요? 자, 과연 흙이 단순히 찔러가는 것과 지금처럼 끼워서 진행하는 것, 과연 어느 쪽이 조금 더 좋을지 진행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형태가 된다고 했을 때 여기를 두고 네. 단수 치고요. 나가고 외길입니다. 여기 이제 단수 쳤을 때 여기서가 근데 이게 누가 두어야 되는 차례인지 좀 제가 봐야 되는데 단수 쳤죠. 단수 치면 있고 박정환 구단이 나가고 박정환 구단이 선택을 하게 되겠네요. 여기 나가면 여기까지는 외길이니까 여기를 이제 김장훈 씨가 단수를 치게 되면 박정환 구단이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어서 수상진이 빠른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두게 되면 이 진행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고 그런데 들어서. 이거 좀 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는 일선에 내려서서 수상전을 했잖아요. 네. 혹시 먹여쳐 놓으면 좀 달라지지 않나요? 네, 보통은 먹여치는 게 수상전의 요령인데 지금은 좀 모양이 다른 게 이렇게 하고 늘게 되면 뒤로 막아서 이건 패가 됩니다. 단수 칠 때 이렇게 뒤로 단수 치면 패가 돼요. 근데 백이 이제 이런 데 중앙 먼저 젖혀놓고 두게 되는데 이건 패가 되면 그냥 잡을 수 있는 게 패가 되면 당연히 흙이 실패죠. 네. 백이- 그냥 내려선다면 그냥 잡을 수 있지만 먹여쳐 준다면 패가 됩니다. 네.
자, 지금 김장훈 씨의 둘 차례인데 요 단수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다른 수가 둘 데가 없어요, 사실은. 자, 여기서 근데 사실 박정환 구단이 선택이 있어요. 이어서 잡을 수도 있고요. 이쪽을 막아서 정리를 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고 한 점을 살려주더라도 이렇게 두고 나가서 따내면 뭐 다시 이렇게 밀어서 이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흑이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자, 이 장면에서 가수 김장훈 씨가 좀 뜸을 들입니다. 네. 일단 저는 엄영수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엄영수의 바둑 비디오도 있었고요. 그 바둑을 두는 모습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실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김장훈 씨의 바둑 실력을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놀라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한국 그 바둑 홍보대사를 5년 연속 맡고 계신 분답게 실력까지도 겸비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늘었거든요. 단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차피 흑은 밀어야 되고 비슷해요. 이제 이러면 들여다보고 이을 때 여기를 진행하는데 똑같이 늘어서 여기는 수상전이 계속 빨라요. 흑이 한 수 빠르고요. 그 백이 이제 여기를 젖히고 뭐 여기는 빈 삼각으로 나가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됩니다. 이쪽만 놓고 보면은 백이 굉장히 손해를 봤는데 여기가 두터워져 있으면 이제 이쪽을 들여다보거나 했을 때 과연 여기는 살아 있느냐. 네, 여기 사활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백도 좀 봉쇄를 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상편 흑돌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네. 뭔가 말이 좀 오고 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박정환 구단이 너무 안 두니까 김장훈 씨가 왜 이렇게 안 두지? 엄영수 선생님이 둘 차례인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지금 빵 터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좀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신중해요. 연결을 했습니다. 야. 그렇죠. 여기가 봉쇄가 안 된다 그 얘기 같습니다. 신진서 구단도 여기서 좀 입을 굳게 다무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네요. 박정환 구단이 지금 생각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덮어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씌우면 나가고 막아도 따내는 순간 이제 봉쇄가 안 되고요. 늦춰야 한다면 네, 반대쪽이 부담스러울까요? 네, 여기를 두면은 이쪽 나와서 끊어서 수가 되죠. 네. 자, 지금도 이제 한 칸 씌우는 게 있는데 여기를 씌우면 요것도 고비가 있거든요. 이렇게 씌우게 되면 나가도 막으면 일단 봉쇄가 됩니다. 우선 하나 밀어봅니다. 박정환 구단이 둘 차례죠? 네, 이건 받아야 안 하는 자리일까요? 받을 가능성이 많죠. 지금 받아주면요. 여기를 받아주면 이제는 이렇게 받아주면 씌워서 이 수가 성립이 됩니다. 나가더라도 막아서 못 나가죠. 여기를 나와도 막아서 끊더라도 이게 두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백이 안 됩니다. 지금은 당연히 받아요? 받아두었습니다. 고개를 받는다? 씌우면요? 네, 자 신진서 구단은 당연히 씌워갈 텐데요. 자, 덮어 씌웠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은 받아주었기 때문에 중앙에는 이상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아니요, 지금은 나가진 못해요. 흑이 바깥으로 못 나갔는데 박정환 구단은 수상전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수상전으로 이쪽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먹여치거나 하게 되면 먹여치는 건 지금 막아서 따내고 이렇게 막아도 이걸 나가고 축으로 몰 수가 없다는 뜻인가요? 근데 박정환 구단이요. 여기 나간 거는 저는 너무 어려운 수를 뒀는데요. 이건 김장훈 씨가 맞게 되면은 바깥으로는 못 나갑니다. 탈출은 안 되는 형태고 그러면 한 점을 따내야 되고요. 어딜 둬도 지금 여기를 있게 되면 잡히거든요. 네. 그럼 이걸 따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를 막아서 봉쇄는 됐고요. 그럼 수상전을 해야 돼요. 먹여쳐서 따르게 두면 안 됩니다. 늘어도 막아서 먼저 죽어요. 예,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두고 그럼 먹여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따내면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둬야 돼요. 이렇게 두면은
잡기는 잡습니다. 아, 100을 잡기는 잡았을까요? 아, 이게 투상정이 굉장히 묘하네요. 자, 먹여치는 한수입니다. 아, 네, 이거 봐야 되거든요. 야, 역시. 예, 연예계 뭐 대표 실력 1위. 강자답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게 찾아냈고요. 야, 바둑에 믿음이 있네요. 박정환 구단이. 오. 예, 이 정도는 우리 파트너가 볼 것이다. 이 작전 타임을 하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상대에 대한 이 파악을 벌써 끝낸 건가요? 네. 이게 이제 굳이 패를 하려면 나중에 이렇게 둬서 패를 할 수는 있어요. 패의 모양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따내면은 패는 패예요. 늘어진 패죠. 따내게 돼서. 근데 만약에 패를 그냥 따내게 되면 이건 늘어서 이게 절묘하게 여길 둬도 흙이 뒤에서 단수를 치면 유가무가 형태죠. 네. 유가무 형태로 백이 잡힙니다. 자, 그래도 이 백도를 좀 포획을 해냈다는 건 흙이 좀 앞서간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렇죠. 백이 흙이 잘 됐고요. 하지만 이제 대마가 잡힌 거 치고는 백이 바깥에를 봉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주 뭐 바둑이 뭐 많이 기울었다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아마추어의 입장, 특히 이 김장훈 씨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예, 지금 그쪽 그 잡힌 백돌 쪽에서 시선을 좀 놓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떼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일단 돌이 아마 김장훈 씨 생각에는 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죽었기 때문에 계속 그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좀 미련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봐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아마추어 입장에서 쉽지가 않아요. 네. 야, 근데 저는 박정환 구단이 대단한 게 이게 웬만한 그 파트너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기 못 봤거든요. 여기 못 받고 그냥 중앙 나가고 그리고 여기 막더라도 그때 한 칸을 뛰면 그때로 잡긴 잡는데 이거보다는 실전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수 못 보면은 사실 흙이 거꾸로 죽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둔다고 하면 저 이거 못할 것 같은데. 파트너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니 아닌가요? 그게 아니지. 좀 불안하니까. 이 정도는 믿어줘야죠. 대단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 연예인 분 파트너들의 가장 힘든 시간이죠. 초읽기 시간이 왔고요. 자, 패를 보고 있었네요. 네. 자, 패를 바로 결행했습니다. 네. 확실히 실력들이 다들 확실히 출중한데요. 있습니다. 네. 자, 신진서 구단은 패감을 써야죠. 이게 프로들은 원래 그렇게 둘 생각이 없더라도 우리 파트너가 이렇게 두게 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이렇게 작전을 선회해주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아마추어의 생각에 좀 맞추어주는 네. 이런 진행이죠. 자, 요 형태는 잘 보시면 흙이 여기서 손을 빼더라도 해소가 안 됩니다. 백이 한 점을 따내도 그때 단수를 치면 여기 리을 때 따내서 이렇게 돼야만 단패예요. 그러니까 한 수 늘어진 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흙은 이 장면에서 좀 여유가 있죠. 뭐 이런데 찌르는 패감도 있긴 하지만 이런 패감도 있지만 아마 글쎄 이걸 바로 쓸지 이거는 박정환 구단의 선택인데요. 백이 따내고 바로 쓰네요. 패감을 바로 사용을 합니다. 네. 자, 패를 진행을 하겠다는 의미네요. 이걸 따내고 막을 때 이렇게 베게 되면 따낸 다음에 백이 뭔가 수순에 착오가 있었나요? 지금 박정환 구단이 됐는데 김장훈 씨가 받았죠. 지금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네.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공제 세 집 들어가겠습니다. 자, 새집 공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영수 씨가 이제 착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장훈 씨가 다시 한번 착정을 네. 해야 합니다. 자, 지금 가뜩이나 백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새집 공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새 집은 제가 보기에는 이 바둑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우리 신진서 구단이 이제는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좀 조심을 할 것 같고 손이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오늘 대국은 그 사인을 보내도 됩니다. 네, 사인을 보내도 되기 때문에 뭐 손을 잡아도 되고요. 네. 뭐 기침을 한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 시국에 기침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런가요? 네, 손을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김장훈 씨가 또 둬야 됩니다. 12번 남았습니다. 팩감을 써야 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팩감은 여기 단수 치는 거 하나 있어요. 그 자리 있네요. 네, 단수 치는 팩감.
네, 붙여가는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박정환 구단이 이제 착점을 해서 원래대로 순서를 가는 거고요. 네. 자, 결국은 손을 돌리는 그림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아마 웬만한 패는 다 받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게 늘어진 패이기 때문에 여기는 젖혀서. 오늘 저는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도 이 한복 입은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네.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한복을 저희가 이번에 이제 뭐 하나, 송지훈 프로 또 박하민 프로도 입고 했는데 다들 넷, 어색해하긴 하는데 막상 입고 나면은 만족을 하더라고요. 다들 잘 어울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중에 제일은 이현욱 프로가 아닌가. 네, 우리 한복을 그 코디해 주시는 분께서 네. 네, 제 팬인 것 같아요. 네. 네, 제 생각입니다. 자, 팩감을 계속해서 사용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그 진행을 봤을 때 우리 김장훈 씨나 엄영수 씨가 눈에 띄게 보는 큰 실수도 하는 게 거의 보이질 않았어요. 사실 신진서와 박정환 프로와 같이 편을 먹고 페어를 하게 되면 많이 긴장할 것 같은데 혹시 기본적으로 일단 실력이 있어서 그런지 두 분 모두 기본기가 상당히 네. 탄탄한데요. 맞습니다. 뭐 눈에 띌 만한 큰 실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엄영수 그냥 패를 해소를 했고요. 패를 해소했습니다. 자, 가장 간명하고 또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김장훈 제가 이제 여기를 뭐 막거나 또는 뭐 끊거나 여기를 이제 패의 가치를 둬야겠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이걸 잡았지만은 바둑이 흙이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제가 계산 한번 해봤는데 10, 11, 12, 15, 16, 23, 여기가 한 55집 정도 모양이거든요. 55집. 여기까지 해서 60집 정도 형태인데 100도 여기 10집이 지금 나 있고요. 그럼 이 형태가 한 45집만 나면 되는데 일단 형태가 100이 굉장히 좋죠. 지금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중앙까지. 45집은 넷, 뭐 충분히 날 수가 있는 형태라서 일곱, 여덟, 저는 오히려 100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백돌들이 꽤 많이 잡히기는 했지만 오히려 형세는 백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제재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죠? 예, 좋습니다. 예. 원래는 페어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오늘은 모든 게 허용됩니다. 오늘은 즐거운 한가위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김장훈 씨께서 지금 너무 급해요. 지금 자꾸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앞서 엄영수 씨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신진서 구단의 돌은 입체적이다. 중앙으로 날아다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런 수를 말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수에 대해서 과연 이현욱 프로가 신진서 구단의 파트너라면 다음 수 어떻게 하시겠어요? 파트너요? 네. 이제 신진서 김장훈 구단이, 씨라면 지금 중앙 날일자를 뒀잖아요. 네.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글쎄요. 저라면은 일단 한번 쳐다보는 게 일단 어떨까. 예, 한번 제가 팁을 좀 드리겠고요. 예, 눈빛을 한번 받는 게 파트너를 한번 네. 지그시 응시하는. 지금 모든 게 다 허용되는 대국이기 때문에 자, 지금 약간 순서 넘기기거든요. 스킬 들어왔습니다. 네, 기술이 들어갔는데 묘합니다. 이걸 받아야 할지. 일단 받으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약간 악수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응수를 할 것 같고요. 여기 끊어지는 게 지금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백도 이렇게 연결이 하게 되면 여기를 또 지켜야 되고 이쪽 그 흙 전체도 사활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섯, 박정환 구단의 선택이 여덟, 아홉,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네요. 네. 이야. 자, 중앙 끊어갔습니다. 이게 좀 그 바둑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지금 좀 변화를 만든 거고. 박정환 구단도 형세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김장훈 씨가 둔 이 수는 일단 실수는 맞아요. 지금 현재 이 형태는 여기를 끊더라도 여기 단수 치면은 요 세 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5점 살리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과연 신진서 구단의 선택은
자, 중앙을 계속해서 키워갑니다. 네. 자, 좌변 백진영을 계속해서 넓혀가고요. 네. 이제는 이 파트너인 김장원 씨도 좀 의미를 알아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약간 내가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길 뒀는데 지금 뭐 신진서, 박정환이 모두 손 빼고 있으니까. 근데 이럴 때 약간 기죽을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원래는 기죽지 말고 나의 길을 가는 게 맞아요. 네, 김장훈 씨도 지금은 뭐 그냥 여길 계속 도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손을 뺐고요.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은 물론이고요. 엄영수 씨와 김장훈 씨까지 오늘 아주 세련된 바둑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슛은 잠시 후 전해드릴게요.